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해볼 수 있는 수업의 형태를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각 동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 안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방과 후에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관의 시설의 장소를 빌려서 학생들과 좀 프리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특정 과목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습득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인 어떤 학습에서 좀 벗어나서 좀 활용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비교과 활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 중에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과연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세스를 꼭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업을 설계할 때 중요한 핵심 내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공이 있다면 그 전공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면 좋고요. 만약에 실생활에서 자신이 잘하는 게 있다면 그 잘하는 것을 토대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 매우 좋다고 보겠어요. 재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면 화초를 가꾸는 것,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 그리고 청소를 하는 것, 뒷정리를 하는 것 등등 실생활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신이 지저분하게 놀았던 거를 스스로 치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적용한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sympathy라고 해서 이제 공감하기 단계인데요. 저는 이 공감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발견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한다라면은 아이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기는 하지만 아이들로부터 이 자료 속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각자 캐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는 주되
자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가 집에 가서 뭐 씻지 않는 장면을 담는다든지, 어떤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대로 씹지 않는 모습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신나게 놀고 뒷정리를 하지 않고 자는 모습 등의 어떤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 발견할 문제는 무엇이지?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나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의 발견은 우리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을 지나는 중이다 라고 정의했는데요.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축할 때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내용의 일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발견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내용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갖춰져 있는지에 관한 체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 습관의 영상과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영상과 자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어떤 개념들, 정의들을 이야기한다면, 정보는 그런 개념이나 지식을 익힌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정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책에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띵킹 두 번째 단계, 여기에서는 디파인이라는 단계인데, 이제 이건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이 책에서 문제 정의를 하는 이 단계에서는 앞서 우리가 무엇에 전문적 혹은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가에 관한 공유에서 하나 더 나아가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경험, 그리고 문제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정의를 할 때에는 아이디어를 이제 곧 우리가 제시하게 될 텐데, 어떤 문제점의 의식을 갖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야 할지 그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이 2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생활 습관 중에서도 과연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뒷정리하는 거, 자신의 자리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준비물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어떤 기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한 어떤 문장으로 나의 어떤 문제를 정의할 수 있으면 이 두 번째 단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체는 내가 되겠죠.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선생님의 좀 스킬 혹은 선생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질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단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중에 좀 좋은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어떤 질 좋은 아이디어 쪽의 방향으로 틀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 수업을 할 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수업할 때는 좀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업할 때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기법들 중에 좋은 기법들이 바로 이 브레인 라이팅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좀 다양하게 이끌어 볼 수도 있고, 또 아이디어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익숙치 않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쉽게 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브레인 라이팅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이 책에서 적기도 하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내용도 뜨는데, 이 브레인 라이팅은 5분 내에 최대 3개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은 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왔다면 이제 핫스팟이나 아니면 하이라이팅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를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류라는 사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가지고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좀 탐색하는 겸 비슷한 것들끼리 모으고, 너무 똑같은 아이디어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필요 없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파킹랏이라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수렴해 가면서 우리가 정작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과정까지가 이제 디자인 띵킹 3단계입니다. 디자인 띵킹 4단계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단계인데, 이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실행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뒷정리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다 놀고 나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치운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라면 그게 머릿속으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게시판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 앞에 어떤 뭐 좌우명이나 이런 것처럼 띠를 만들어 본다, 이런 것들을 설계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직접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림을 그리거나 제작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저는 프로토타입을 할 때는 항상 그 전에 이제 설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내용을 구상하려고 하는지 미리 사전에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이제 평가하기 단계인데, 이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중요한 점은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발표를 할 때 저 친구의 아이디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 아이디어의 좋은 점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내용에 대한 공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마을 수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책인 수업 설계하는 디자인 띵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발명하는 수업을 만드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봇, 코딩 관련된 수업을 하는 활동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진로를 찾는 과정에 수업이 필요할 때 과연 나는 디자인 띵킹 단계를 적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에 대한 아주 간략적인 계략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좀 쉽게 접해볼 수 있고요. 이것 위에 이 수업을 만들면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댓글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디자인 띵킹을 적용하면 매우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